주식코인 손실금, 서울하고 부산만 유일하게 주식코인 손실금은 청산가치로 반영 안 하는데, 청산가치로 반영이 안 되기 위해서는 손실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손실 본 게 맞는지를 또 법원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의 구매를 했고 매도를 했으면은 얼마에 매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손실금이 얼마인지를 정리해서 내게끔 하고, 그 손실금만큼은 이제 서울이나 부산은 청산가치로 잡지는 않는데, 다른 나머지 법원들은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되팔았을 때 한 2천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8천만 원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금액들은 청산가치로 잡게 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치, 과소비, 뭐 도박, 유흥, 게임머니들이 있는데 어떻게 청산가치 반영되는지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법원에서 나오는 보정의 내용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실제 보정을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최근 채무, 채권 번호 5, 6, 8, 9번과 관련하여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채권별 상세한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각 금융자료를 함께 제출하되 대출원금 수령일자 및 금액부터 시작하여 금액의 최종 사용처까지 흐름에 맞게 금융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사용 내역을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 목록 및 변제 계획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국민은행으로부터 PD님이 2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는지를 한번 밝혀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은 카드값 변제, 300만 원은 뭐 마이너스 통장 변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는데, 뭐 그 중에 300만 원 내 친구한테 송금, 명품 가방 구입, 땡땡 백화점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합산해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진 않지만 갖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해서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1,000만 원이 입금된 거를 예시로 이제 법원에서도 이렇게 기재를 해줬어요. 땡땡 은행 대출금 1,000만 원 입금, 농협 채무 200만 원 변제, 신한카드 대금 400만 원 변제, 기존 땡땡 캐피탈 채무 300만 원 변제, 그 다음에 생활비 100만 원 사용이니까 이렇게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들어온 돈 1,000만 원이 어떻게 1,000만 원으로 나갔는지를 합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는 거면, 예를 들어서 뭐 쿠팡에서 물건을 샀다라고 하는데 그 물건이 그야말로 정말 생필품이었는지 사치성 물건이었는지 그 내역까지는 사실 법원이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거를 가짜로 적어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내역 자체를 허위로 꾸며가지고 위조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기회생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네. 어떤 물건인지 본인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두 가지죠. 쿠팡에 들어가서 구매 내역을 뜨니까 확인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거나, 정말 도저히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용처 불분명으로 해서 그 금액만큼은 이제 청산가치 그냥 잡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진짜 0이에요, 0.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0. 그런데 내가 월 변제금이 100만 원씩 나와서 36개월 하면 3,600만 원은 일단 갚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나는 3,600만 원은 갚으니까 청산가치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변제금에 변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라면은 사용처 소명이라든지 뭐 대출금 소명에 조금 힘을 빼고 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적당히 청산가치 넣어서 진행해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내가 3,600만 원 갚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내 재산 갖고 있는 거는 이미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에서 가상의 청산가치가 더 잡혀버려가지고 청산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꼼꼼하게 법원에서 이제 꼬투리 잡히지 않게끔 소명을 잘 해야 되는 거겠죠. 그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최근 채무, 대출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소진되어 나갔느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도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거든요. 이것도 이제 보정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면, 이 금융자산, 예금 계좌 및 신용카드 계좌에 대해서 발급이 현재까지 거래 내역서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금액에 대해서 그 사유를 소명하되
최종 사용처까지 흐름에 맞춰 제출하고 도표로 정리한 내역을 제출해라. 그다음에 최종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 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아까는 내 계좌로 은행이나 뭐 금융권 채권사에서 빌린 돈이 들어와서 그 돈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나를 본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 예금 계좌에 들어있던 돈이나 신용카드로 내가 결제를 어느 가맹점에서 긁었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카드를 긁었는데 땡땡 백화점 200만 원, 땡땡 호텔 100만 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합산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거 역시 불성실한 채무 사용으로 보고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예금 거래 내역을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청산가치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